이것도 정말 답답한 소식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를 한 남성 얘기 설명해 주시죠. 네, 한 남성이 본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한 사건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,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. 네, 검찰에서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. 앞서서 19년 8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이 당시에는 고소가 아닌 경찰이 인지 수사를 했던 건데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지며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허락 없이 지인에게 보냈다.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이 남성이 퍼뜨린 동영상과 사진은 재촬영물,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래 촬영물을 다시 한번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됐고 검찰은 이제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재판에 넘겨도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겁니다. 이 검찰은 이 남성이 무단으로 이 동영상과 사진을 보낸 건 맞지만 법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야, 진짜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서 막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이런 반응들이 말이죠. 자, 변호사님, 이 재촬영물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? 이 재촬영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. 새롭게 이 개념이 법조문에 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.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 아니 촬영이면 다 촬영 아니냐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직접 카메라로 사람을 찍든 또 뭐 동물을 찍든 물건을 찍든 아니면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이제 재생시켜 놓고 그 화면을 촬영을 했든 또 그 화면을 촬영한 것을 뜯어놓고 또 화면을 촬영했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촬영이에요 다.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처벌 범위를 무한히 넓힐 수는 없거든요. 따라서 처음에 그 물체를 처음 찍은 것만 촬영물로 보고 이 재촬영물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하고 있는 것이죠, 지금도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을 했고 이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플레이되는, 재생되는 그런 원본 영상을 화면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또 배포, 반포 등을 한 거거든요. 따라서 이거를 일반적 관념으로는 촬영물이지만 원본과 재촬영물을 나눠서 본다라는 게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. 자, 계속 말씀드린 거죠. 원본이 아니니까. 자,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?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촬영을 한 걸 동의 없이 올리든 그걸 촬영한 거를 핸드폰으로 재촬영해서 올리든 동의를 안 받고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,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2018년도 12월 달부터는 재촬영물도 처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을 뭐 구분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인데 피해자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요. 촬영물이든 재촬영물이든 결국은 이 굉장히 사적인 동영상이 사실 불특정인들에게 다 유포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촬영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결국 나의 사적인 그 정보들이 모든 사람이 혹시라도 다 알게 되지 않을까. 그럼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범죄의 피해자와는 아주 다른 어떤 피해의 정신적 상해가 사실 발생하는 거죠.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촬영물이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재촬영물이 재차 유포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또 발생한 거나 진배 없어요.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영원할 수도 있겠다. 이 영상물이 사실 제3자에 의해서 또 유포될 수도 있겠다. 이런 불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양형 기준도 보면 유포죄가 지금 촬영죄보다 양형 기준이 약간 낮은 이제 권고 뭐 양형 기준이 있는데 유포죄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양형 기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
영상 중에 원본도 있다. 그래서 다시 고소를 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피해 여성은 적어도 이제 동영상 한 개는 재촬영물이 아니라 원본이다 이렇게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당시에 이제 사설 감정 업체에 의하면 원본일 가능성 매우 크다라는 의견도 받았다고 오.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걸 국가수에 이제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는데 국가수는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원본이 있을 경우에만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,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검찰이 그럼 이걸 촬영한 기기로 보이는 그 남성의 핸드폰을 이제 달라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그 휴대전화 없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남성 이런 일 때문에 두 번째마저도 혐의 없음 처분받게 된 겁니다. 자, 변호사님 아까 네. 진짜 제일 궁금한 거 2018년도에 네.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. 네네.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? 이 예전법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반포 등 행위를 했을 때 처벌돼요. 근데 그 촬영물이 뭐냐? 이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. 신체를 촬영해야 처벌 대상인 촬영물이에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네. 모니터를 촬영했다.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. 대법원이. 아이고, 참.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해서 2018년에 법을 바꾼 거죠. 바뀐 법이 뭐냐?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왜? 예.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? 하지만 형법의 이제 대원칙이죠. 행위시법을 기준하게 돼 있습니다. 따라서 행위를 할 때의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행위한 후에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요. 따라서 행위 당시에 있었던 그 예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체를 찍어야만 촬영물이고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해야만 처벌된다. 따라서 신체가 아닌 모니터를 찍은 것은 촬영물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지금 뭐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. 진짜 지금. 자,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또 항고를 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항고라는 건 이제 중앙지검에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 고검에 이제 항고장을 제출한 건데요.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불기소 이유에 보면은 일부 이제 휴대폰 제조사와 이제 모델명이 좀 헷갈린 부분도 있고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변호인 측은 그만큼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.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제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아이디 고독한 러너님이 아니 내가 싫다는데 내 몸 찍어서 아무데나 올렸다는데 이게 왜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막 지금 발끈하셨네요. 알겠습니다. 첫